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집에 가다가 켰습니다. 제가 아직 수익이 나지 않는 채널입니다만은 구독자분이 340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구독자분이 계시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또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뭐 당장의 수익이야 이렇게 나면 좋겠지만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 있어서는 전 영부인이었죠, 김건희 여사가 지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뉴스를 접하고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도 2024년도 12월 3일 날이죠. 밤 10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담화문을 발표했고 20, 30으로 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그래 이제 저도 직장 관계로 계엄 선포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대응을 하라는 소위 몸가짐을 단단히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한 2시간 뒤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롭게 계엄을 선포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새벽에 계엄을 포기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계엄 포고 선언문을 읽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꿈꾼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돈 얘기를 합니다만은 수익이 나건 안 나건 개인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 약 10분 정도가 소요가 되면 유튜브에 채널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유튜브에서는 동영상이 하나 올라오든지 구독자 한 명이 발생하든지 하면 카운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채널 관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본인이 관리를 하든 안 하든 유튜브 쪽에서는 항상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로서 수익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정보에 도움이 되는 채널도 있겠습니다만은 먹방이라든지 이런 장난감이라든지 흥미 위주의 채널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돈이 되는 채널 중에서 정치를 카테고리 삼아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중간선을 잘 걸어갈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파들 집회에 가가지고 열을 올려가지고 유튜브의 슈퍼챗 기능으로 후원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이루어졌을 때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제 좀 이렇게 진보 극자 유튜버들이 슈퍼챗을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청와대에 참모진을 두고 행정부의 내각을 구성해서 참모들과도 의논을 하지만 국가의 최고 결의회의인
국무회의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 이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뭐 대통령도 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뭐 TV 드라마를 본다, 뭐 스포츠 중계를 본다, 이런 게 많았어요. 물론 그 전두환 대통령은 제 시간에 이제 방송을 보기 어려우니까 KBS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그 별도로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담아 가지고 이제 녹화 방송을 이제 보고 그랬었는데, 물론 뭐 그 시절에 유튜브라는 게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은 항상 중간선을 잘 걸어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잘 그 나름대로 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어느덧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2007년부터 공식 서비스를 개시를 하면서 이런저런 채널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필요한 정보를 그거 유튜버 방송에서 찾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무솔리니가 그 1922년도에 이른바 그 로마 진군이라고 하는 약간의 병력을 이끌고 로마로 진군해 가지고 그 국회의사당과 내각 사무실을 점령 장악하고 그런 그 새로운 그 정부를 구성한 바가 있었던 그런 그 파시스트적인 군사정부,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꿈꾼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파시스트적인 군사정부의 경우에는 어떤 적이가 있느냐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인 그 동이족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흰 옷을 입고 이 밤마다 이제 날뛴다, 어둠의 세계에서 날뛴다 해가지고 이제 그 민주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백이사 염흥택 씨, 그게 이제 염동진으로 잘 알려진 염흥택 씨가 사령이었던 백이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 국가사회주의, 전체주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그런 그 국가사회주의, 파시스트적인 국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는 배격을 해야 되겠지만 영미식 자본주의, 민주주의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일정 기간 파시스트적인 군사정부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활동을 했죠.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재현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국회에 권능이 있어도 대통령은 임명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대가 가능합니다. 응대가 가능한데 이제 그 시대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좀 이렇게 그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쓸 법한 처단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국가 권력이 사람의 목을 벨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그 고지고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독재를 꿈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 공산주의자일 수는 없겠지만 뭔가 좀 그 좌파를 몰아내고 좀 이렇게 그 우파에 조금은 극우에 가까운 그 파시스트적인 그런 군사정부의 수립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일본에서 어떤 적이가 있었냐면, 일본의 그 천황이라고 부르는 일왕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면 성스러운 결단이다 해가지고 이제 성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단을 던진 거 아닌가, 자기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보여지는 거죠. 하나의 그런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유신 시대의 그런 그 유신헌법에 따른 병영국가 비슷하게 획일화된 그 국가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 국민들은 따라오는, 그러면서 사전에 이제 좀 이렇게 검열이 되어져야 될 부분은 검열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그런 그 정치 속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자 공산당 그 정권과 다른 것은, 공산당은 사실 법이 없잖아요. 전 세계 정상 국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았으나, 북한 같은 경우에 김일성 말 한마디에 뭐 사람이 죽고 살고, 과거 스탈린 모택동 다 그래 왔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우파 극우, 우파 독재 현상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가리키는 달만 봐야 된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달을 볼 때 어떠한 자기 개인의 생각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거에 그 맹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물론 그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그 긴급 비상명령 권한이 있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시비를 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일단 선포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 던질 수는 있어요. 그건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따지는 거죠. 국민들의 반응도 살펴가면서 계엄 선포의 요건이 맞느냐, 즉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국가의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곳곳에 주둔시켜야 될 정도로 전차와 장갑차와 군병력을 실탄을 동원해서 출동시켜야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가, 소위 전쟁에 준하는 뭐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가, 요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가가 좀 작용화되고 있다라는 오해,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조금 이제 작용화되어 가지고 그 야당에게 192석이나 몰아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좀 더 포퓰리즘 정치에게 좀 녹아 들어가는 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 봤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사상적 공산화가 되어져 있으니 그 머리 색채를 다 뽑아내겠다는 식의, 어찌 보면은 그 1920년대 30년대 지속이 됐다가 철권 통치를 해가지고 죽어서야 물러나고 국민들을 어느 정도 탄압을 했다는 프랑코 장군의 그런 그 독재 정부, 우파 독재 정부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그 프랑코 장군이 내전을 통해서 승리를 해서 권력을 장악을 하고 이제 스페인을 이끌었던 우파 독재 정부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무솔리니가 1922년부터 43년까지 약 22년 동안 국가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연상이 되는데, 21세기의 그런 전체주의 국가 논리는 안 맞는 것이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꿈꿨다는 데 있습니다. 꿈꿨다는 데 있고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그걸 꿈꾼다는 것은 그거를 부추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가차운 사람들끼리 논의를 해서 국가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자 했을 수는 있는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소위 한여름밤의 꿈이었어요.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대통령은 어떠한 그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항상 위기 상황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마다 국민들이 구원투수로 나왔는데,
이게 그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달밤에 체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 계엄을 막 선포를 해가지고 뭐 처단이라는 용어를 2번이나 쓰면서 국민들을 겁박하는 행위가 과연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는데 대통령이 그냥 꿈꾸는 미래를 자기 스스로 그냥 그린다고 이게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꿈꾼 그런 프랑코 그 총통이나 무솔리니가 그렸던 그런 꿈은 한여름밤의 꿈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런 꿈을 꾸는 지도자가 더 이상 이 땅에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전한 보수 우파의 정신을 가지고 북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양하고 힘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하룻밤에 국민들을 억압하고 24시간 만에 국가를 되돌려 놓는 이런 그 무지몽매한 행위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좌우를 떠나서 8명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일치단결해서 파면을 주문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제 보기 드물게 또 이번에 형사사법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오늘도 그 국회에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어디서 꼬였는지 실타래를 풀 수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역대 우리나라의 최고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속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무조건 몸이 아파요. 휠체어 타고 나타나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당하게 이제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아야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처벌받는 건 두렵다. 이거는 그 권력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 윤석열이 꿈꾼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해서 한 표를 행사해서 따끔하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결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방송을 마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